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1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빠 주식학교 공장장입니다. 자, 시장이 연 이틀, 3일, 4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111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연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728.79 전일 대비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시장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5월 말에 굉장히 악재 속에서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만은, 대내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소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종목 진단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의뢰해 주신 종목, 그리고 이슈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6월의 남자,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유래 남자가 진짜 제대로 힘을 써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조만간 또 힘이 좀 떨어질 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요번 주가 옵션, 선물 옵션 만기 일인데요. 이틀 정도 네. 남았네요. 그러니까 뭐 만기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주가를 좀 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들었었는데요. 네네네. 뭐 그런 영향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음. 그래서 그렇다라고 정도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주가가 또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중간에 쉬어갈 수도 있고, 뭐, 네, 중간에 네. 음봉이 2개씩, 3개씩 달릴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네. 뭐, 주가가 한참 저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텐데, 네네. 반등이 나오면 이제 1100포인트, 1150포인트, 그 정도 구간에서 이제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2100. 상승까지 나올 것이다. 네네네. 그 정도 2100. 네, 2100이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음. 뭐 사실 이런 건 뭐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고 뭐 쌀 집어던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네네. 뭐 요 정도 선에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2150선 라인에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있죠. 네네네, 이게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저항입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 부딪히는 선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저항대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 가는 모양새. 근데 그 자리가 딱 어떻게 교묘하게도 네. 정말 그 만기일 근처로 이렇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절묘하게 누가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계산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네. 봐도 이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 어차피 선물이나 옵션 이런 걸 가지고 뭐 빼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 파생 네네네. 쪽으로 먹으려고 하고 또 파생 죽이고 나면 이제 현물 쪽으로 먹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머리를 많이 쓸 텐데 네. 이거 치열하게 다 계산하고 그다음에 수급 얼마큼 들어올 건지 계산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네. 물론 이거는 네, 썰이죠. 네.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네. 거의 대부분 그런 걸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반등이 이제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 너무 심취해서도 안 된다. 항상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네, 최근에 그 매수세들이 기관의 매수세들이 꾸준히 이제 뒷받침돼 주고 있는데 최근 이제 5월 말 바닥권에서 기관들의 매수, 특히나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의 바닥권을 좀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꽤 많은 양의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 상승을 또 견인하는 모습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기관들 매수를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하셔야 돼요. 네.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버텨주게 하는 그런 네네.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줘야지만이 지수가 버팀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일단 뭐 저점을 일단 확보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네. 또 지금 보면은 이제 다른 쪽과는 좀 다르게 환율이 좀 약세를 좀 우리는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환율이 다시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좀 주춤거리는 이유 그런 것들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겠고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할 만한 어떤 이슈들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오히려 5월 말에 있었던 네. 그런 MSCI 편입에 네네네, 대한 맞아요. 이슈도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고 나서는 조금씩이라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거 한데 기관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환율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우리한테 불똥 튈 것 같았는데 화웨이 제재하면서 오히려 또 수혜를 보는 기업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 네 굉장히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것 같았는데 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뭐 이런 상황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리도 피해는 보겠습니다만은 뭐
약간 우호적인 그런 모양새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 판단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시장의 그런 미중무 무역 간의 그런 두 기업 두 나라 간의 예, 그런 네. 큰 파이팅 때문에 불똥 튀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굉장히 암울하게만 봤었는데 주식시장의 생각 외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오리둥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부자빠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사람 조금 일찍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장 괜찮아질 것이다. 많이 아픈 자리에서 담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이 또 튀어나오고 부자빠님이 또 저점에서 강하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런 것도 또 맞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막 너무 아프거든요. 아, 맞아. 그때 부자빠 이렇게 얘기했었지. 네네네. 이런 이야기들. 이게 그때 날짜로 보면 이제 5월 29일. 네네. 그때 이제 가장 큰 저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네, 뭐 장이 다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0 네. 아래 쪽으로는 깨는 그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환율은 계속 올라가서 1200을 뚫고 뭐 네. 더 넘어 올라가시는데 그분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와서 네, 그렇게 안부나 좀, 안부나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계신지, 네네. 뭐, 금리,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국내 환율은 지금 조금씩, 진정세를 찾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1195원에서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잦아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중국 위안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맞아요. 연중 최고치인 6.93 위안화로 이제 돌파, 오늘도 0.3% 크게 급등을 했는데, 자, 미국에서는 시장의 금리를 좀 내릴 예정이고,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동안은 우리나라 환율하고 중국 환율하고 이제 동조화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오늘 보면 완전히 반대 양상이죠. 오늘 그렇죠. 우리는 뭐 환율 좀 내려갔지만 그 중국 위안은 많이 올랐어요. 네. 이 많이 오른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동안 이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게 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좀 올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리면은 환율 조작국을 지정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저녁이었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뉴스로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스티브 무누신 그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환율에 대한 개입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영향 때문에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달러로 바꿔가서 나가게 되면 어쨌든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환율 조작국 지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 조금 이렇게 그전 발언들하고 좀 완화가 됐네요. 네, 완전히 완화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5월달 그 외환 보유고가 조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네네. 이 환율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했으면 외환 보유고를 좀 썼어야 되는데, 오히려 60억 불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썼다는 얘기네요, 전혀? 거의 안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환율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거의 안 했다라는 어떤 증명이 좀 나오는 부분이라, 여기서도 미국이 좀 머쓱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상황이 좀 된 거고, 이렇게 유화된 어떤 제스처가 나오면서 중국이 이제 7위안이라는 그 어떤 마지노선을 포기하겠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좀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7위안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7위안 올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환율을 더 올리겠다는 어떤 느낌을 지금 중국 쪽에서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나 이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이게 또 썰이 나오는 부분인가요? 이게 왜냐면은 중국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이 관세를 올린 것이 무효화되거든요. 거의 뭐 상쇄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상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의 환율을 가지고 뭐 환율 조작국을 하겠다느니 뭐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은 뭐 문제 삼겠다는 이런 얘기 했었던 건데 뭐 그 부분에서 지금 한 발 이제 살짝 물러서서 에헴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7위안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서로 간에 어떤 암묵적인 그런 협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뭐 좀 특별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미중 무역 분쟁은 이제 G20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번 달 28일이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저녁이겠죠.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G20에 시진핑이 오지 않는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는가. 네네네. 나와서 이야기하자. 무조건 나오란 얘기네요. 네네. 네. 무조건, 그 당연히 무조건 나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왜냐면 G20 정상회의니까.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 안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만나서 빨리 얘기하고 결말을 빨리 짓고 하고 싶은데, 시진핑 중국에서는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살짝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안 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바로 그 즉시 3천억 불에 대한 관세를 바로 실시하겠다. 바로 실시한다. 안 오면. 네. 네. 협박을 좀 한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이 G20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트럼프와 대담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 전에 류어 부총리라든지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가서 지들끼리 수석수석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네네. 그다음에 시진핑이 가서 만나든지 어쨌든 만나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안 오게 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3천억 불 올려놓고 환율도 같이 올리고 이렇게 하려는 의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네,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가면은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중국 쪽에서도 외화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네.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좀 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관망세 정도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썰이 많긴 합니다만은 네네. 전체적인 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또 확실한 건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장에서 확실한 것은 우리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초점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종목들은 먼저 튀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종목 진단으로 뭐. 네네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 가장 또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또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근래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네. 불러서 삼성전자 대기업들을 불러서 반하웨이에 동참하지 말아라고 경고를 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다면서 주가는 이제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의외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고요. 이제는 잘 안 통하죠. 네, 안 통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이 삼성전자 보복하겠다. 오케이, 삼성전자 이제 뭐 지금 사실 중국에 남아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네네. 휴대폰 공장 같은 경우가 뭐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구조조정, 명퇴 이런 것들 지금 거기서 받고 있는데 공장도 철수해야 될 입장에서 뭐 보복할 것만 보복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갈 거다. 뭐 이렇게 나도 반도체 안 줄란다. 그러면 되는 이게 가진 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중국은 지금 그렇게 불러놓고서 너희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보복할 거야, 제재를 가할 거야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해줄 테니까 잘 좀 도와주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화 정책을 펴야지. 얘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자기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가 보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뭐 중국 내에서 그동안은 많이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많이 빠져나왔잖아요. 동남아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기네가 왕인 줄 알죠. 근데 뭐 어쨌든 삼성전자는 뭐 지금 현재 상황태에서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오늘 중국 쪽에 전화를 한 게 있어요. 네네네. 통화를 한번 했는데 화웨이 휴대폰이 그렇게 비싸다네요. 비싸다고요? 네. 엄청 비싸답니다. 그래요? 화웨이 휴대폰이 중국 내에서는 이제 고가 프리미엄 폰으로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싼 거는 한 4천에서 5천 위안 정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을 치면은 거의 한 8, 9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꽤 비싸네요. 네. 그냥 비싼 거는 7천 위안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한 15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150만 원이면은 이게 애플이나 삼성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과연 살 수 있냐고 했더니 그래도 산다는 거죠. 뭐 왜냐면 국산이다. 국산이다. 이렇게 산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애플이나 삼성 거를 사는 중국인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한 그 중국인도 애플 걸 썼는데
요즘에 미국 제품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빨리 무역 분쟁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뭐 필요하면 피자도 사는 상황이니까. 사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전혀 뭐 그런 거랑 관계가 없이 뭐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오늘 시진핑한테 전화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반사 이익이 좀 있을 수 있죠. 지금 그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그 자기 기술력으로서 뭐 만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소프트웨어 막혀, 뭐 디스플레이에 막혀, 그다음에 스마트 쪽에서 완전히 스마트폰 쪽에서 밀려나 버리게 된다라면 애플 제끼고 삼성이 단독으로 올라설 수 있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아요. 저가 폰들도 중국인들이 좀 싫어하는 게 원래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되게 안 좋은 제품들 인식 많잖아요. 근데 오늘 통화해서 알아보니까 저가 폰을 쓰면은 1년을 채 못 쓰더라. 차라리 그래요? 돈 조금 더 주고 비싼 거 사겠다. 그런 인식들을 이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많이 바뀌었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더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현재 뭐 흐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대신에 전반적인 그 흐름에서 어떤 주가 반등이라든지 큰 흐름, 전환 이런 포인트를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홀딩 전략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망 내지는 홀딩 정도로 좋은 재료가 있어서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고민일 테니까 여기에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봤는데 이제 1등 봤으면 2등은 안 볼 수는 없네요. 근데 2등이 요즘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LG전자. LG전자 오늘 많이 올랐네요. 지금 장중 6.6%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오늘 또 그 중국인들과 대화한 이야기가 좀 많이 써먹히게 되겠네요. 중국인이요, 저한테 물어본 게 LG는 왜 이렇게 시장에서 안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LG전자. LG가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보이나요? 물어보는데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그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었다. 도대체 내가 이번에 상해를 갔다 왔는데 LG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지도 모르는 거죠. 뭐 서로 모르는 거죠. 서로 모르는. 서로 몰라서 물어봤는데 LG가 그만큼 이제 시장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라는 어떤 분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역시 뭐 많이 밀려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LG가 약간 좀 어중간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프리미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기엔 또 가격이 좀 싸니까. 네, 그렇게 어중간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화웨이 사태 이렇게 나오게 되면 LG가 조금 더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들 보시면은 스마트폰 사업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죠. 네. LG는 스마트폰만 좀 잘 되면 괜찮아요. 그죠. 먼저 스마트폰 사업이 이제 완전 계륵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번에 화웨이 제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약간 그 완전 고가 프리미엄은 아니지만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준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그 준 프리미엄 그 정도 수준으로는 LG전자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만약에 빠져나가게 된다면 제재가 들어간다면 여기 LG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그 V50이라는 그 휴대폰 있잖아요. 폴더 이렇게 듀얼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듀얼 스크린. 그거 굉장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G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 종목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홀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좀 내려올 때 매수 괜찮다는 말씀드렸는데 매수도 해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매수는 조금 이제 따라 들어가기 좀 어렵겠어요. 그죠? 항상 뭐 붉은 8만 원 아래쪽? 그 정도면 한번 노려볼 만 하겠는데 지금은 뭐 8만 원 위쪽에서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깎아줄 때 비중 조그맣게 나눠서 여러 번에 나눠서 좀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좋죠.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계륵인 그 휴대폰 사업은 좀 잘 돼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근래 또 구설수도 많기는 합니다만 그 구설수를 뚫고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는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홀딩 내지는 음선에는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요즘 영화관 극장 쪽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 기생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영화의 제작을 맡았던 바른손 ENA가 생각보다 이제 5월 말에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쭉 이제 빠지는 상황이네. 오늘도 10% 이상 빠졌네요.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이 그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지난번에 그 우리가 주식학교 아침 방송에서 네네. 종목 진단이 안 그래도 왔었어요. 5월 아, 달에. 네. 근데 그 당시 5월 달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급등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급등은 아니고 뭐 아무것도 지금 내용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주가가 한번 움직임이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서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진입하셨던 분들 또 이미 뭐 클럽에서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매도를 진행했었죠, 저희들이. 네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 이날 이후에 5월 말에 이제 기생충 영화가 칸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 네네. 주가가 상한가 급등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주가에 대한 어떤 주식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가의 네. 바닥이란 것은 설명이 원래 안 되잖아요. 네네. 이게 왜 좋은 주식입니까 물어보면 사실 내용도 적자 기업에다가 뭐 볼 게 없어요. 근데 왜 좋아지고 있지? 뭔가 있는 거잖아. 네. 그게 밝혀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면서 상한가 나가는데 뭐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영화는 이제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뭐 상 받았다 대단한 거지만 네네. 지나가면 또 잊혀져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단발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항상 상한가 치고 나서 물량 터질 때는 매도가 바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네. 아마 클럽에서 매도가 아마 곧 상한가 다음날 매도 들어가셨죠? 네네. 저희들이 그때 갖고 있어요. 네. 저희 오래전부터 봤던 네네네. 종목이긴 한데, 원래 이제 게임 회사기도 하고요. 그냥 저희들은 항상 이제 소량으로 사는 모습들인데, 근래 주가 흐름이 괜찮아서, 최근에 이제 3월달, 4월달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작가님도 영화 나오기 전까지만 한번 보자. 5월 말에 영화가 개봉되었었거든요. 영화 나오고 나서 못 간다 싶으니까 이제 또 매도 사인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렇게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가 딱 퍼져가지고 나오는 부분이었다면 이제 그 기대감이 다 주가에 반영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매도를 못 하고 계신다라면은 요거는 다시 올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일단 재료가 다 소멸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조정을 좀 오래 받을 수 있죠. 횡보를 좀 오래 한다거나 뭐 주가가 더 밑으로 파고들지 않더라도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기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꼭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네. 지금 갖고 계시고 있다라면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겠죠.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가 꼭 필요하겠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재료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죠. 네, 단발성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재료가 노출이 되고 모든 사람 다 알면은 단기적인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른손인에까지를 봤고요. 저희도 이제 팟빵에 또 종목 의뢰를 해주신 단골 손님이 계신데요. 1억 부자님께서 또 단골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 흥구석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아래쪽에서 갖고 계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다고 하시네요. 수익 많이 내셨으면 뭐 사실은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200%까지 갔다가 이제 안 팔고 내려왔더니 이제 100%가 되었다. 근데 200%가 눈에 아른거린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더 갖고 갈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려면 일단은 원금을 빼놓으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보유가 가능하십니다. 뭐 저는 항상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는 원금을 빼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뭐 더 오르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좀 놓고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5월 말 중반 정도에 이제 데드크로스 한번 나왔죠. 51선, 21선 데드가 나왔기 때문에 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이게 지난 2월 달 한번 보세요. 2월 달 차트 보시면 데드가 한번 있을 거예요. 5월 5, 20.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이 한 2달 정도 진행되고 그다음에 4월 달 분위기 좀 잡았다가 확실하게 전환되는 자리가 이제 4월 말,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가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벌써 2개월, 3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2월달, 3월달에는 이격이 좁았어요. 다른 그 장기 이평선 간에. 근데 여기는 장기 이평선 이격이 크죠. 그러면 조정이 더 길게 들어갈 수도 있죠. 깊게 길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는 너무 큰 욕심 부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파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원금만 빼놓고 나머지 물량 그냥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절반 팔고 기다려줘도 될 것 같고요. 뭐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매수는 잘 해놓으셨으니까요.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데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조정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뭐 크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네. 일단은 뭐 수익이 안 난 게 아니고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조금 낮춰져서 예, 수익이 네. 거기에 앞전 수익에 대한 기억들 예, 있으니까 조금 이제 매도에 대해서 아깝죠. 예, 아까운 네.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팔아도 잘 파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다 팔기 어려우시면 반만 파셔도 네네네. 네,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맞습니다. 마시고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두 번째 종목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ID라는 종목인데요. 네, EID라는 종목은 좀 추세가 네, 좀 하락했는 상황에서 상한가가 최근에 나왔네요. 움직임 좋게 나왔네요. 네네. 네. 요거는 값이 싸서 매달 주식을 살 때마다 남은 돈으로 모아서 사셨구나. 아, 동전주라서. 네, 잔돈으로 이렇게 네네. 그래 사셨다는 그러다 말씀이에요. 모으다 보니까 이제 30만 원 됐는데 네네. 갑자기 상한가가 나와서 어리둥절하네요. 네네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6월 초에 반등하게 된 게 이평선에 모여 있잖아요. 네, 이런 자리를 우리가 이제 뭐 변곡점, 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네네. 뭐 블랙홀 이렇게 표현도 하나요? 네, 네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이평선에 모여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오기 좀 쉽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렴을 끝내는 자리, 그 이격이 벌어졌다가 수렴을 했다가 다시 이격을 벌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 주가의 상승이 좀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는데 서서히 올라가야지 이것도 효력이 있어요. 단기에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게 단기에 급하게 올라갔을 때는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차익 매도를 좀 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윗골이 달린 자리 350원대 보시면은 왼쪽으로 쭉 가시면 2018년도 또 2017년부터 나왔었던 이 매물대의 그 잔량들이 그대로 보이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난 4월 달 거는 이제 2018년도 8월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한 것 같고요. 네네. 이번에 올린 것은 이제 그 이전의 것, 막성 매물대 소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물량을 소화해서 그냥 바로 뚫어버리려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물량이 이렇게 그 위에서 꼬리를 잡고 눌러주게 되면은요, 조정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저항대에 대한 조정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 가격대로 다시 다 반납할 수가 있겠죠. 뭐 250원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종목에서 어떤 단기 반등 이런 것들은 특히 또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역시 매도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되고요. 네네. 뭐 비중이 많지 않다라 그러면 그냥 뭐 지켜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편하실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차익 매도가 지금 맞는 자리 같은데 뭐 워낙 가격이 싸고 또 반등을 돌릴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비중이 많지 않은 선에서는 뭐 적정 분량을 덜어내고 적은 비중으로 조금 더 보신다거나 뭐 이렇게 가져도 되고요. 일단 수익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셔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계속해서 내렸던 종목이라 바닥권에서 어떤 변곡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닥권 역별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또 이렇게 많이 눌러주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적정 부분 또 이익을 찾아오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조회 공시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조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게 뭐 특별한 거 없겠죠? 그냥 뭐 주가 급등 사유가 별 것이 없다. 사유 없음 이렇게 나오면 또 빠져요. 네네. 뭐 아무 일 없이 올랐구나 그렇게 해서 또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일단은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또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동전으로 푼돈으로 사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쭉 지켜보셔도 되긴 합니다만 또 이게 수익 나온 걸 또 안 챙기시면 또 아깝기도 하니까 적정적으로 취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진단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꽤 시간이 긴 시간이라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보란듯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걱정 속에서 가는 거라서 또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놓쳐버리는 수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주가는 가장 저렴할 때 사야 되고 비싸지면 또 팔아야 되는 게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기본이죠. 네네네. 가장 뭐 상투적이고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실천하기 굉장히 또 힘든 부분이라서 오늘은 마무리로 드리는 말씀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쪽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가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